4.15 총선의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지와 당일투표용지로 나뉘고 이는 각각 100색의 지역구 투표용지와 녹색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로 나뉩니다. 배춧잎 투표지란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인쇄된 투표지로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와 더불어 대표적인 4.15 부정선거 물증 중의 하나입니다.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여 교부하는 사전투표용지로 출력을 위해서는 출력의 대상이 될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지 파일 자체가 이미 두 종류의 투표지가 겹친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둘러댈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선관위는 이와 같은 끼워 맞추기식의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경강부회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들고 있던 선거사무원의 손이 실수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고 있는 투표용지 배출구 쪽으로 향하면서 들고 있던 지역구 투표용지 위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겹쳐 프린트됐다는 황당한 내용의 영상입니다. 선관위는 유명 변호사까지 섭외하여 별도의 해명 영상을 만들어 올려놓았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사전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인쇄돼서 마치 배춧잎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이게 대량 위조투표용지 투입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역구 투표용지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출력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하단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의 일부가 겹쳐서 출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 재판 감정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설령 선관위의 궤변대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치더라도 다시 출력하면 그만인데 굳이 이런 결함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선거사무원이 있을까요? 또한 100번 양보해서 설령 그런 선거사무원이 있었다 치더라도 이런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태연하게 기표소로 향할 유권자는 또 있을까요? 선관위의 궤변은 대응 자체가 불필요한 황당무계 그 자체이지만 이런 억지 주장마저 무력화할 반박불가 물증을 파조일 재검표에서 나온 배춧잎 투표지에서 찾아냈습니다. 증거 설명에 앞서 잉크젯 프린터와 인쇄소에서 쓰는 옵셋 인쇄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프린터는 앱손 TMC 3400이란 모델명의 3색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프린트 헤드가 좌우로 움직일 때 헤드에 달린 노즐에서 3가지 색 이상의 잉크가 동시에 분사되어 색을 만들어내지요. 한편 가짜 투표지 제조에 쓰인 옵셋 인쇄기는 색상을 순차적으로 찍어냅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3가지 색을 일제히 뿌리지만 옵셋 인쇄기는 차례대로 찍는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증거 1. 비례대표 투표용지 색상은 녹색입니다. 그런데 이 배춧잎 투표지에서 옅은 파랑, 노랑, 녹색으로 인쇄된 부분이 보이시지요? 파랑과 노랑은 대체 어디서 왜 나온 걸까요? 잉크젯 프린터는 헤드가 횡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색을 동시에 흩뿌리므로 이 투표지에서처럼 파랑과 노랑이 따로 찍히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녹색은 파랑과 노랑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색으로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즉, 이 파랑과 노랑의 흔적은 이 투표지가 옵셋 인쇄기에서 색상별로 순차적으로 인쇄된 가짜 투표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 2.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곡면을 따라 인쇄된 것도 원통 롤러를 사용하는 옵셋 인쇄의 흔적입니다. 잉크젯 프린터의 평면으로 배치된 노즐에서는 원본에 평행한 글자가 곡면으로 출력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증거 3.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 아래에 선거투표라는 글자가 중복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노란 글자까지 치면 최소 3개입니다. 게다가 빨간 선관위 청인도 얼핏 보이는 것만 최소 2개입니다. 설마 선거사무원이 첫 번째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배출될 때 한 번 갖다 대고 다음 투표용지가 배출될 때 또 한 번 갖다 댔다고 변명하지는 않겠지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한국경제당이 친박신당보다 아래에 순서가 뒤바뀌어 찍힌 것도 2차례 인쇄된, 즉 인쇄소에서 인쇄했다는 증거입니다. 인쇄기 인쇄의 또 다른 증거인 이른바 자석투표지에 대해서도 정정기 때문이라고 황당한 해명을 한 선관위는 이 증거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기표 도장과 마찬가지로 잉크가 내장돼 있어서 인주를 따로 묻힐 필요가 없는 만년 도장인데 이를 모르고 인주를 묻혀 찍는 바람에 일장기의 붉은 원처럼 뭉개진 도장이 찍힌 투표지입니다. 이런 투표용지는 1000장 이상 나왔습니다. 도장 사용법을 모르는 투표관리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더군다나 1000장이 넘을 때까지 이런 도장을 찍고 있을 투표관리관은 또 있을까요? 화살표 투표지. 투표지 상단에 화살표 모양이 있는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노룡지를 사용해 출력하는데요. 롤에는 용지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이 화살표가 투표지에 남은 것입니다. 이 밖에도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거침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일 투표지의 선명한 세로줄. 워낙 쟁쟁한 상대들이 많아 각광을 받지 못하는 비운의 투표지도 많습니다. 이들 투표지는 모두 재검표용으로 급조된 가짜 투표지들로 따라서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이런 투표지를 봤다는 목격자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 선거 우유 소송 재검표에서는 인쇄가 한쪽으로 쏠려 좌우 여백이 판이하게 다른 투표지가 셀 수 없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기표란까지 잘린 투표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 당일에 투표소에서 프린터로 출력해야 하는 사전투표지였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여러 날 전에 투표용지를 모의 출력해보고 사전투표 전날에도 최종적으로 모든 프린터에서 모의 출력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프린터를 봉인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당일 아침 봉인을 제거한 후 그 설정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이 프린터는 일반 프린터가 아니라 최소 25.4mm 폭의 작은 용지도 사용할 수 있는 라벨 출력용 프린터입니다. 25.4mm면 이런 테이프의 폭입니다. 이렇게 소형 라벨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좌우가 1mm만 틀어져도 불량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옆에는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레버가 있어서 이 레버를 올리면 풀림 상태, 내리면 잠금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728법치 도륙을 자행한 대법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이드의 위치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공급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가는 경우 또는 투표용지가 라벨 형식으로 출력되어 잘리는 과정 등에서 좌우 또는 상하여 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 그리고 뻔뻔한 선관위 역시 대법원과 말을 맞춘 듯 이런 해명 영상을 만들어 올렸지요. 투표용지 좌우 또는 하단 여백이 불균형하게 인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게 유조투표지 대량 인쇄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투표용지 발급부에 장착된 라벨 프린터에 종이를 정렬하는 가이드의 위치가 잘못 설정되었거나 공급용지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투입하거나 커팅되면서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표지 위조는 없었다. 선거 이슈 팩트체크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교육 동영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됩니다. 푸르스름한 게 고정 레버인데요. 허연 무언가가 레버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볼까요? 공장 출고 시에는 없었던 물체입니다. 선관위 직원에게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레버가 안 움직이게 고정돼 있죠? 실리콘을 이렇게 해서 위로 못 올리긴 돼 있습니다. 실리콘을 쏘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네네. 선관위는 실수로라도 레버를 건드려 가이드가 움직일까 우려되어 아예 실리콘으로 레버를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아까 보신 선관위의 해명 동영상에서도 레버 위에 고정 물체가 확인됩니다. 선관위와 대법원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아무리 좌우 여백을 다르게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없는 프린터를 가지고 그런 어이없는 여백 불량 투표용지를 찍어냈다고 대국민 사기를 친 것입니다. 원고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득표 괴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증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겹쳐 출력된 투표지,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와 관련하여 피고는 실수로 프린터의 용지 배출구 쪽으로 투표용지가 들어갔다는 내용이 시연 영상까지 제출했습니다. 프린트 담당자가 쥐고 있던 지역구 투표용지가 배출구 안쪽까지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나 그럴 가능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런 부적격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배부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게다가 그런 투표용지를 출력한 당사자 역시 특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출력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물증 하나만으로도 선거의 무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해당 선거를 무효화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치를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7.28법치 도륙자들은 총에 지문을 남기는 우매한 행동을 하는 자는 범인일 수 없다는 취지의 궤변을 비롯하여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희대의 판결로 법을 난도질하고 국민을 농락했습니다. 이 희대의 사기극은 전 세계를 경악시킨 극악의 범죄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고 2022년 많은 애국 시민의 공분을 자아낸 7.28법치 도륙 역시 세계 사법 역사에서 최악의 흑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